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 등 기초 운동이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듯이 소득이 있는 곳에 늘 존재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모든 세법을 납세자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 세법의 기본 원리는 알고 준비를 해 두셔야 하기에 오늘 5분 투자로 미국 배우기에서는 개인 납세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 세금 정산의 원리 안에서 항상 간과하시어 추후에 겪을 수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소득세를 기준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세소득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 회계연도라는 기준 안에서 내가 벌어들이는 1년간의 총소득입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 이자, 배당, 양도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소득의 지급자는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W2, 1099, 1042 등 다양한 양식의 소득 서류를 미 국세청 IRS에 신고를 한 뒤 소득 수령자에게 세금 정산에 활용하도록 그 사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자들 분들께서 늘 누락하여 리스크가 생기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작아서 제외해도 된다. 두 번째, 1099를 안 받거나 못 받았으니 세금 정산 시 제외해도 된다. 세 번째, 사업거래 수익 내역을 내가 임의로 조정해도 된다. 세 가지 모두 아닙니다. 소득이 작아도 1099을 받지 못하셨어도 이미 발급된 수익 서류에 총 수익이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시면서 본인에게 부합되는 세금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절세를 하셔야 합니다. 납세자가 임의로 판단 조정하는 것은 세무감사의 빌미가 됩니다. 다음은 세금 보고의 연장 신고를 할 때입니다. 여러 번 저희 채널에서도 안내를 드렸지만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 납세의 연장이 아닙니다. 세금 보고 준비가 미흡하거나 추가 자료를 기다리는 중이거나 해외 소득 때문에 한국 등의 신고서가 완료된 뒤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연장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연장 보고의 불이익은 전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하면 되는 좋은 제도이지만 반드시 예납을 하면서 연장 보고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결과가 환급이 나오면 괜찮지만 납세가 나오게 되면 작년 보고 기준에 따라 납부 미흡에 대한 페널티나 납세액에 대한 이자 등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산할 때 반영하여 미리 페널티를 납부하거나 일단 없이 보고하고 추후 정부로부터 레터를 받아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산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중간예납 또는 매년 4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에 맞춰서 예납 후 연장보고를 하시면 연장보고 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페널티성 가산세를 납부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공제와 항목공제의 적용입니다. 표준공제는 단순합니다. 나의 총소득에서 신고 지위에 따라 해당 연도 특정 액수를 반드시 공제받는 것입니다. 항목공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의료비, 지방세 납부액, 모기지 이자, 기부금 등 항목공제 규정안에 부합되는 지출 중 총 각 공제 규정에 따라 합산이 되어 사례마다 총 공제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에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을 하나만 채택하여 세금 공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10만 불이고 표준공제가 그 해에 2만이라 가정을 하고 본인이 집도 있고 지방세 납부액도 있고 하여 항목공제 총액이 3만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해의 정산 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표준공제 2만보다 항목공제 3만이 더 유리하므로 10만에서 3만을 제외하고 7만 불이 과세소득이 되며 7만 불 과세소득에서 계산이 된 세액에서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추가 납세일지 환급일지가 정해집니다. 이것이 세금 정산의 기본 계산 과정이 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본인의 원천징수 비율이 적합한지 매년 1분기 급여 세부 내역을 확인하셔서 부족하면 비율을 높이셔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가정하에 유효세율이 20%인 고소득자가 원천징수 10%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추후 정산 과정에서 아무리 표준공제나 항목공제를 적용하더라도 납세가 발생합니다. 먼저 내고 돌려받느냐 일단 수익을 받고 나중에 내느냐의 문제라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 원천징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목돈을 납세하여 현금 흐름상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납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여 예납 미흡에 대한 페널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산세가 붙는 셈이라 절세 목적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적정 비율로 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해외 소득이나 이자, 불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더 공격적인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소득세 납세자분들께서 늘 간과하시다가 놓치는 기본적인 세금 정산의 기초적인 내용이면서도 결국 신고 시에 추가 납세나 추가 서류 제출 및 세무감사에 당황을 하게 될 수 있는 리스크와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안내드렸습니다. 아무리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세금 보고 기간이 되어서 연간 총소득을 세금 신고 결산을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고객의 현금 흐름이나 연간 수익 구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기초적인 신고 준비는 납세자분들께서 회계 연도 안에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2025년도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절세되는 5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